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궁금증이지 불안하고 무섭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죠.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할 텐데 이 삶을 살면서도 자꾸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잘 계실까? 그러면서 또 나는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글쓰기, 책쓰기, 퍼스널 브랜딩,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 코치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사람들이 의식 변화, 마인드 변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고, 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확연히 저하시켜주는, 줄여주는 그런 일이 저의 전문입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저의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작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 젊은 작가 부부가 최근에 경험했던 아버지를,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3일 정도 동안 일어난 일들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영상을 제가 어저께 찍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제가 눈물이 나서, 제가 눈물 나면은 제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죽는 것은 슬픈 게 아니고 오히려 축하해줘야 된다.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그런 일인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꾸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슬픔이 자꾸 엎어치고 눈물을 나서 계속 그랬는데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찍는 영상은 제가 최대한 감정을 추스리고 기계다, 나는 로봇이다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한번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김지선, 황문섭 작가 부부, 저희 제자예요. 김지선 작가는 최근에 저를 만나서 한 5, 6개월 만에 2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한 권은 이 책을 펴냈어요. 여러분들이 표지를 띄워드립니다. 김지선 작가예요. 또 한 권은 지금 출판 계약을 마쳤고 원고를 거의 다 써가는 그런 단계에 있고, 또 남편인 황문섭 작가도 자기 와이프 따라 저한테 인사를 해러 왔다가 자기 와이프 김지선 작가가 빠르게 책을 쓰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떡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랑 인사를 하다가 자기도 책을 써보고 싶다고 해서 또 합류를 하게 되었고, 황문섭 작가도 책이 곧 출판됩니다. 작가 부부라는 거예요. 10일 정도 전에 이 황문섭 작가의 아버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셨고, 그날 오후에 병원을 가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또 이상이 없어서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 집에 모시고 가라 해서 모시고 왔는데, 다음날 새벽 6시 정도경에 아버지가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감을 하시고 어머니와 아들,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장례식 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들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정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돌아가신 분들이 가는 곳이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고, 돌아가셨더라도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값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문섭 작가와 김지선 작가가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시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 카페에 올렸습니다. 네이버 카페 한 책에 올렸고요. 그리고 저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가족들이 읽고 나서 그 다음날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말 동요하지 않고 그렇게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다, 그런 감사한 메시지를 또 남겨주셔서 저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황문섭 작가가 저에게 보내준, 그리고 카페에 올린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새벽 6시경 아버님께서 저희 어머니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참 고마웠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없다. 이제는 나도 아빠, 엄마가 보고 싶다. 이후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아 어머니께서 119를 부르셨고 병원에서 CT 결과 뇌출혈로 수술도 가망 없다고 했습니다. 길면 2주,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출근해 있던 저와 아내는 병원으로 달려가 마지막 아버지 임종을 계속 함께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었습니다. 인정이 넘치시는 아버지였지만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계속 지켜보았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었습니다. 한창 아버지가 필요할 때 저는 혼자 이겨내야 했습니다. 따뜻한 아버지가 있는 다른 가정들이 항상 부러웠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서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인생에는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인 지난주에 김 대표님의 4~5세계 책을 완독하고 깊이 음미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모두 우리를 성장시켜주기 위해 영적인 세계에서 사전에 모두 계획하고 내려온 것임을 영적인 차원에서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다시 귀속이 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힘든 역할 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의식이 없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신 거라 확신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그토록 좋아하는 손녀들이 목소리를 전화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자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속삭이듯이 전달되었습니다. 서봐, 고맙다. 아빠는 편안하다. 엄마 잘 지켜줘. 서봐, 고맙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진심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김태광 대표님과 권동희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본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황문섭 작가가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본인이 했던, 가졌던 마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저에게 이제 보내왔습니다. 아버지의 연세가 67이면 비교적 젊은 나이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이 크죠. 과거에 저희 아버지도 67에 이제 농약을 드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게 다 이제 사후세계에서 딱 그 계획되어 있던 그런 일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꼭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것,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지선 작가가 또 저에게 보내온 이야기인데 정말 실로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고, 연세가 있는 분이거나 병환 중에 있는 분이시거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분들이 꼭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정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완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1월 22일 월요일 저녁 8시 28분 저를 딸 이상으로 너무나 예뻐해 주셨던 아버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처음 뵌 날부터 제가 하도 안아드리니까 40년 태우셨던 담배마저 끊으셨던 아버님, 너무 소중해서 우리 며느리 그림자도 밟기 아깝다고 하시던 인정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어저께인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나서 내가 도저히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기계다, 로봇이다 생각하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들었던 아버님 목소리인데 다음날 새벽 갑자기 어머니께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당신 재미있게 살다가 천천히 오라. 고맙다는 말씀을 남기시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 길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 가신 아버님은 12시간 만에 영산으로 가셨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이 아버님 귀에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나는 이제 가겠다고 정한 영혼을 붙들어 놓을 방법은 없나 봅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이제 중환자실에 자리가 나니 준비하라는 말을 하자마자 아버님 혈당이 급속도로 떨어지더니 그 길로 주무시듯 편안하게 가시더군요. 아버님을 응급실에서 안아드리던 순간 아버님 눈에 고이던 눈물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입관 전에 아버님을 마지막으로 안아드리던 순간 장례 내내 사진 속에 웃고 계시던 아버님과 나눈 대화들, 화장터에 이어 바다에 모시기까지 모든 순간을 차분하게 잘 담았습니다. 저는 이번 장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장시설에 가보았습니다. 15개 구에 관이 들어가면 유족들이 모니터로 화장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1시간 반 후 화장이 다 되면 뼈를 모아서 보여주고 그것을 분쇄해서 유골함에 담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한 구가 빠지기 무섭게 예약된 다른 관이 화장을 위해 지체 없이 들어갔어요.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화장터가 모자라 타 지역으로 화장을 하러 갈 정도라고 하네요. 저희도 화장터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갈 뻔했습니다. 간신히 한 자리가 나서 새벽에 1번 타임으로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화장할 수 있었지요. 죽음이라는 게 참 별스러운 일이 아니구나. 모든 가족이, 모든 사람이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겪는 일이구나. 아, 내가 죽으면 마지막에 여길 오는구나. 참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아직 따뜻한 아버님 유골 한 줌씩을 가족들이 손에 쥐고 바다에 뿌려들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 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음을 마음이 한없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이 정해져 있는 일이라면 지금부터 나는 한정된 시간을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내 목숨을 쓰고 갈 것인가, 많은 생각들이 올라왔습니다. 참 다행히도 이번 일을 겪기 직전 대표님께서 쓰신 책 죽음 이후 사후 세계의 비밀을 읽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모든 구절구절들이 생각나고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번 생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가심을, 사후 세계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왔음을 느끼며 그동안 역할을 해내시느라 애쓰신 아버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번 일로 가족 모두를 단단하게 서게 해주시고 더욱 든든하게 이어주신 것도 아버님의 영혼이 전부 계획한 일이 아니었을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경청해 주십시오. 돌아가신 날 밤 장례식장이 없어 신랑과 집에 와서 잠시 눈을 붙이는데 새벽에 알 수 없는 파란 불이 저희가 자고 있는 방의 베란다를 한참 동안 환하게 비추곤 사라졌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 전등은 흰색이고 베란다 창문에는 암막 시트지가 붙어져 있어서 빛이 들어올 곳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지금 소름 돋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엔 아이들을 맡겨놓은 저희 친정 부모님 댁에 전등불이 새벽에 저절로 켜졌습니다. 센스로 손을 대야 켜고 끌 수 있는 전등인데 모두가 누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켜지자 저의 친정 엄마가 많이 놀라시기도 했지만 사돈이 왔구나. 직관으로 아시고는 사돈 걱정 마시고 가세요. 소녀들 다 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인사를 하자 불이 잠시 후 저절로 꺼졌습니다. 사돈이죠. 황문섭 작가의 아버지 그리고 김지선 작가의 시아버지께서 오신 거예요. 영혼이. 다음 날 밤엔 그 방에 저희 친정 아빠가 들어가서 주무셨는데 비슷한 시각 새벽에 다시 불이 켜져서 친정 아빠가 사돈 조심히 잘 가세요. 인사를 나누셨다고 했고 잠시 후 저절로 불이 꺼졌습니다. 아버님과 오랜 술 친구셨던 저희 친정 아버지는 하나도 무섭지 않고 따뜻했다고 하시며 마지막 인사를 잘 나눴다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 마음 제가 다 느껴집니다. 홀로 계시는 남편의 외할머니, 아버님의 장모님은 90이 넘으셔서 충격받으실까봐 일부러 부고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기간 내내 사위 우리 아버님이 꿈에 찾아온다고 연락 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주 전화를 주던 사위였는데 이상하게 전화가 뜸하다며 너희들 나에게 뭐 속이는 거 있느냐? 육남매에게 돌아가면서 전화를 걸어 추궁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꾸 이제 사위가 꿈에 나타나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할머니가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을 마치고 바다에 뿌리고 온 날 밤에 저희 시어머니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님은 살집도 있으시고 배도 많이 나오고 총각 때와 다른 모습이셨는데 그날 꿈에 찾아온 아버님은 어머니가 첫눈에 반한 총각 때 모습 그대로셨다고 했습니다. 말쑥한 양복 차림에 꽃이 만발한 논길을 걸어가시는 잘생긴 아버님을 보고 어머니께서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어제 이 영상을 찍었을 때는 이 대목에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이제 이번에는 좀 제대로 제가 잘 이겨냈습니다. 참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로봇이다, 기계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예전이라면 믿지도 않았을 일들이 장례 기간 5일 내내 밤마다 일어났음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대표님을 만나 의식성장하기 전 저는 죽음 관련 드라마나 영화도 못 볼 만큼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죽기라도 하면 그 영향이 몇 주, 몇 달을 가서
남편이 슬픈 영화를 못 보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이번에 장례를 치르는 저를 보면서 한채겹과 대표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의식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대표님 덕분에 죽음의 슬픔에 허우적대지 않고 차분하게 주변을 격려하며 사명을 자각하는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유품을 정리하는 마지막까지 오히려 어머님을 안심시켜드리며 사랑하는 아버님을 후회 없이 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깊이 응원해 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 씩씩하게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지선 작가가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황문서 김지선 작가 부부의 이제 아버지, 시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난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가족들은 오히려 이제 더 단단해졌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시아버지께서 이제 4, 5세기에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오셨고 본인의 역할을 다 하셨다는 생각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세상은 넘어가셨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제 의미 깊고 그런 뜻깊은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 혼자만 보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면 어르신들에게 정말 많은 그런 위로와 용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김두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거나 의식성장, 차원 상승, 죽음 이후의 4, 5세기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한채겹에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하는 의식성장, 영적성장, 4, 5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 수업에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